아싸, 이거 하나로 책값의 최소한 10,000배 정도는 건졌습니다. 하하하하. 그래, 이거야, 이거.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제가 11월 24일 날 3프로TV에 가서 박세익 전무님과 같이 방송을 찍을 겁니다. 우호! 일단 녹화를 한 다음에 아마 주말에 올라올 것 같거든요, 3프로TV에. 요호! 네, 그 전에 제가 바로 이 책,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고, 읽고 그 안에서 3개의 전략을 발굴했습니다. 그걸 제가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결과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다음 주 11월 24일 날 만나는데 두근두근 3프로TV 방송 녹화를 하는데 저도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동학개미의 스승님 이분의 책을 열심히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투자 책을 볼 때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백테스트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보통 집중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책에 이제 이런 그 전략이 있었습니다. VIX, 그러니까 Volatility Index가 40 이상이면은 커스피를 매수하라. 그게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이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VIX는 그 변동성을 그 재는 그런 지표인데 아주 심플하게 말해가지고 얘가 높아지면은 금융시장이 공포에 쩔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얘가 보통 떨어집니다. 저는 이게 뭔지는 알았는데 이걸 분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투자 전략에 쓴 적도 없고. 네, 한마디로 이제 VIX가 40을 넘어가면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최고조로 오르면은 남자답게 매수하라, 이런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네, VIX가 40 이상으로 넘어간 게 그 최근 20 몇 년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이 있었습니다. 이 여덟 번에 우리가 매수를 하고 한 달 후에 수익률을 보면은 대체로 이랬고, 석 달 후에는 이랬고, 6개월 후에는 이랬고, 1년 후에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려움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우리가 탁 남자답게 매수를 한 다음에 6개월, 1년을 기다렸다 하면은 이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요게 조금 살짝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자, VIX가 40에 가면 스톱이 아니라 이게 재수 없으면 60, 80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빠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VIX가 40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한 달 후에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갑자기 수치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하하하하. 그래, 이거야, 이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보세요. 자, VIX가 40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8일 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97년 11월 28일 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후 수익인데, 물론 이게 매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죠. 98년 9월 1일 날 VIX가 40을 찍고 한 달 기다렸다가 우리는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석 달 만에 80%, 1년 만에 170%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략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1년 후에 돈을 못 번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보이고요. 6개월 후에도 돈을 못 번 게 딱 한 번, 2002년 요때 딱 한 번 있었죠. 그렇죠. 심지어 3개월 후에도 우리는 대부분 돈을 법니다. 요때 한 번만 빼고 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 VIX가 40을 넘어갔다.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한 달 후에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후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익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조금 전에 본 요거보다 수치가 훨씬 낮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싸, 이거 하나로 책값의 최소한 10,000배 정도는 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이걸 울고 먹어가지고 몇 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자, 두 번째 전략은 이 책에 보면은 유가 40불 이하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네, 아무래도 한국이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석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입하는 석유가 싸면은 그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좋고 한국 주식에도 좋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물론 최근 50년 동안에 석유가 40불 이하인 적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퀀트킹으로 심플하게 돌려보기 위해서 최근 14년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40불 이하인 그런 달에
가치주 또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백테스트를 돌려보기 전에 가치주가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가치주는 퍼나 PBR가 낮은 이런 기업들이고요. 대부분 제조업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의 베네핏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가치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면은 유가가 40불 이하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1월부터 4월, 2020년 4월부터 8월, 그리고 2020년 11월 이렇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마다 가치주들이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2016년 초반에는 18.5%, 그리고 2020년 4월에서 8월에는 38.6%, 그리고 2020년 11월에는 14.6%, 요때 MDD는 4.5%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 4.5% 떨어진 적이 있다가 다시 극복을 했었죠. 근데 놀랍게도 성장주라는 건 저한테는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인데 이것도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또는 QOQ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4개의 지표가 있는 거죠. 이 4개의 지표의 평균 수익이 가장 높은 20개 기업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니까 요 구간에 17.5% 올랐고 다음 구간에는 자그마치 80%가 올랐고요. 2020년 11월 한 달 만에 11% 올랐고 MDD는 겨우 2.7%였습니다. 자, 이걸로 또 책값에 수만 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수천 배는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기회는 아마 자주 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자주 써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유가가 다음에 40불 이하로 떨어지면 어호 해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성장주 투자에서 중요한 팩터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책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PEG 지표를 밸류에이션 지표로 강조하셨습니다. 피터 린치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표였는데 한마디로 PEG는 그 프라이스 어닝스, 그러니까 퍼를 EPS 성장률을 나눈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막 매년 20%로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퍼가 10밖에 안 돼. 그러면은 10 나누기 20은 0.5가 되니까 그런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기업은 순이익 성장률이 5%밖에 안 되는데 퍼가 50이에요. 그럼 50 나누기 5, 10. 그럼 굉장히 높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EG는 한마디로 성장 대비 퍼가 높으냐 나쁘냐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그 지표이고요. 그래서 그 이분은 그 기업을 성장주 그리고 사이클 기업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이클 기업을 좀 빼봤거든요. 그래서 남은 그 산업들이 이런 산업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유틸리티와 통신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규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도 같이 빼고 남은 산업이 8개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이클 기업들이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했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런저런 전략들을 돌려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중에서 그 분기 PEG가 가장 낮은 20개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자체로 복리 27% 정도를 먹을 수 있었고요. 또는 이제 그냥 분기 순이익이 그 YOY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 동기 대비 최소한 50% 이상 성장한 그런 기업들에만 집합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은 24% 정도 먹을 수가 있었고요. 또는 이제 분기 PEG가 이제 낮은데 그 낮은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분기 순이익이 50% 이상 성장한 기업만 투자했다 하면은 봉이 30% 수익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소형주에서만 돌렸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하위 20%, 그렇게 되면은 봉이 40%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 중에서 이제 신고가율이 90%.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신고가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크게 주식이 떨어지지 않은 이제 그런 기업들에만 투자를 한다 하면은 시너지가 뭐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고 24.3, 24.8이니까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PEG가 낮은데 그 분기 순이익의 성장률은 높고 거기에다 신고가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요 정도 나왔고요. 시너지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또는 이렇게 그 연간 순이익도 추가를 해봤습니다. 제가 분기 순이익만 봤는데 연간 순이익도 50% 이상 성장한 기업은 어땠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뭐 복리 27%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EG라는 지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분기 순이익이 뭐 50% 이상 팍팍 느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율 지표가 크게 도움이 되었나 그거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최근 3개월,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기업 이런 것도 해봤는데 별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꼭 성장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주식으로 다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중국 스펙 지주 금융기업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은 다 집어넣어 봤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분기 PEG가 낮은 기업 20개를 하니까 25% 정도 나왔고요. 참고로 모든 것이 분기 리밸런싱입니다. 분기 리밸런싱. 그리고 또는 그냥 순이익이 YOY QQQ로 50% 성장한 기업 중에서 이제 여기 평균 순위가 높은 기업 이렇게 해보니까 본이 26.7이 나왔고, 한마디로 3은 이제 PEG가 낮은 기업들을 우선 투자하되 그런데 순이익도 50% 이상 성장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니까 복리수익 28%, 시너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다가 신고가율 90%를 붙이니까 네,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었고, 3번에도 신고가율 90%를 붙이니까 시너지가 조금 네, 났습니다. 뭐 나쁘지 않네요. 신고가율 90%가 보조지표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EG는 낮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아직 낮은 편인데 최근 분기에 순이익이 50% 이상 팍 올랐다. 네,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신고가율이 90% 이상, 그러니까 거의 이제 52주의 최고가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니까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런 거를 또 소형주에서만 돌렸다. 그 시가총액 하위 20%, 그러면은 봉이 50% 이상으로 네, 올라갔습니다. 하하하. 이 전략으로도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죽인다 이 책. 네, 정말 훌륭합니다. 훌륭해. 요약을 하면은, 자, 이렇게 투자책을 보면은 그냥 끄떡끄떡 읽고 재밌었네, 까먹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이런 거를 계량화를 하고 백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돌린 이 전략들이 박세익 정무님이 생각하시는 그 전략과는 아마 100% 일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책에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나만의 변형 전략을 또 짜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개 전략으로 저는 최소한 수억 원을 벌 것 같거든요. 일단 VIX 40 진입 후 한 달 기다렸다가 코스피를 매수한다. 그리고 1년 보유한 다음에 매도. 그렇게 하면은 평균적으로 40% 이상 벌 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를 레버리지를 한다든지 또는 선물 옵션을 쓴다든지 하면은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40달러 이하일 때 가치주 또는 성장주 보유. 근데 뭐 이게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 몇 개 사례에서는 성장주의 수익이 조금 더 좋았고요. 네, 그리고 PEG가 낮고 EPS 증가율이 50% 이상인 기업, 여기에다가 또 고가율도 상당히 높다. 90% 이상이다.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소형주의 경우에는 더 그레이트 해줬습니다. 야, 제가 이 책 몇 시간 읽고서 배워가는 게 정말 많네요. 어우, 다음 주 방송이 너무 기대됩니다. 예!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유익했는데, 네, 동의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예,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정말 싫어요 누를 게 하나도 없잖아. 너무 좋잖아, 이 영상. 이게 자화자찬. 너무 좋아. 네, 감사합니다.